안녕하세요. 종목 골라주는 남자입니다. 제 첫 유튜브고요. 사실은 그저께 이틀 전에, 3일 전이구나. 3일 전에 금요일에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편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편집이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음, 인코딩을 하고 나니까 화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올리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는데 아, 그중엔 제가 매수한 종목도 있고 매수하지 않은 종목도 있어요.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주식을 하시는데 어머님한테 소개시켜드려서 어머님이 또 수익을 크게 내신 종목도 있고 그거를 제가 올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도 좀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앞으로 계속 말씀드려야 될 포인트를 잘 담은 종목들만 선정해서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직장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저도 직장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주식을 진짜 1년도 안 빼놓고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300% 수익도 내보고 어떤 건 뭐 50% 마이너스도 보고 500% 수익까지 본 적이 있어요. 에스코넥이라는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어,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전업 투자자로서 주식을 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 대충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나 이 제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뭐 편집 요소도 떨어지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음, 보시게 되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어, 매번 종목을 짚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유튜브를 음, 주식을 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유튜버들 컨텐츠를 많이 봤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워낙 유명한 창원개미 TV 창원개미님도 엄청 잘하시고 뭐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뭐 슈퍼개미 김정환님도 정말 좋은 컨텐츠 담아주시는데 사실 직장인들이 어, 어, 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직장인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지는 않죠.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면 창원개미 TV님처럼 직장인들은 단타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언급하는 주식을 가지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음, 기본적으로 그렇게 초단타 매매를 하시는 개인 전업 투자자분들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종목을 어, 고릅니다. 거래량은 뭘 의미하냐면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어, 분봉 차트를 보고 맥점을 잡아서 어, 초단타를 매매를 하는 거죠. 뭐 적게는 1%, 많게는 5%,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절반 매도, 그리고 끝까지 들고 가는 뭐 이런 방식. 근데 이게 차원개미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초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힘든 점이 있어요. 쫓겨나겠죠 잘못하면. 그리고 어, 잘못 사면 10% 20% 마이너스를 하루 만에 볼 수도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장세는 제가 오늘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개미들 단타 개미들이 붙기가 너무 힘든 장이에요.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 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세력들이 그 단타 개미들한테 기회를 안 주는 흐름으로 주가를 가져가요. 그 단적인 예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오늘 좀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락성이 너무 짙어요. 짙어서 본질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증권회사나 뭐 정보회사에서 하는 것들은 너무 사자성이 너무 강하고 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좀 의심이 가고 과연 저걸 왜 추천할까? 저게 진짜 올라갈까? 의문이 좀 드는 것도 많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돼서 제 유튜브를 꾸준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편리하게 어, 주식 필터링을 제가 좀 해드려서 어, 성장하는 회사, 좀 가능성 있는 회사, 그럼에도 차트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주식 차트를 읽는 법도 좀 알려드리고 어, 5%든 10%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뭐 3%도 됐죠. 괜찮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유튜브를 시작하기 앞서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식 매매는 옳은 종목을 사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추천을 했는데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시면 어, 한 달, 두 달, 세 달 또는 반년까지 어, 횡보하면서 마이너스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 얼마가 들어갔던 500이 들어갔던 1000만 원이 들어갔던 2천만 원이 들어갔던 그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 엄청 커요. 그래서 누군가 추천을 해줬더라도 정말 그게 좋은 주식이라도 이거를 이 주식을 내가 지금 사도 되나? 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손해 보기 쉬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오르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은 조정이 오고 횡보가 있더라도 반드시 어, 조정이 오기 전 가격을 회복해 주거나 그 이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을 사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음, 전날 종가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차트가 너무 이뻐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었어요. 그리고 나는 A군은 시초가에 1,300원에 샀어요. 그리고 B군은 이거 괜찮네 기다렸다가 사야지 내리면 사야지 내리면 사야지 하다가 9,500원에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종가가 1,200원이에요. 그러면 시초가에 사신 분은 100원 손해. 그다음에 기다렸다 사신 분은 몇 프로죠? 한 3%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3%더 되네요. 한 4%, 5%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같은 주식을 같은 날 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달라요. 1,300원에 사신 분은 그 다음 날 9,500원까지 떨어지면 불안해서 손절하게 됩니다. 근데 9,500원에 잡으신 분은 기다릴 수 있죠. 혹은 9,200원, 3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손절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못 살 수도 있지 않냐? 못 사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 너무 많고 종목은 매일 새로운 시장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어도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면 보내주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꼭 그렇게 보냈던 주식은 언젠가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한가 종목은 꾸준히 관찰하셔야 돼요. 상한가를 간 종목일지라도 아주 강한 상승을 한 종목일지라도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어, 특, 어, 상승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급등하고 상승을 많이 할수록 급락할 확률이 올라가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급등하는 주식들은 따라잡지 마시고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요즘에 너무나 급등한 종목들이 많죠. 특히 바이오
매수들 보시면 어, 전혀 안 빠질 것처럼 급등하다가 30% 40% 마이너스가 오고 조정을 받고 다시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가고 다시 30% 40% 조정을 받고 다시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몇몇 바이오주들이 그런 형태를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급등하는 주식들이 그런 식의 패턴을 보여. 그러니까 내가 상한가 간 종목을 잡지 못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았더라도 배 아파하지 마세요. 나도 그 종목을 매수하고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다음 수익 실현을 재매수는 되도록이면 지양한다. 이 재매수를 되도록이면 지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종목을 다시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종목을 골라서 목표 수익률을 정했어요. 5%, 8%, 10%. 그 목표 수익을 달성을 했으면 그날은 주식을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수익을 즐기세요. 커피를 한 잔 사 먹던지 뭐 평소에 먹고 싶었던 빵을 사 드시던지 평소에 먹고 싶던 뭐 쌀국수를 사 드신다든지 그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온전히 즐기세요. 추가적으로 돈 욕심을 내서 재매수를 하면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그대로 헌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멘탈이 깨지고 패턴이 깨져요. 다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부분들 차트를 보는 방법들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조금씩 높여가셔야 돼요. 자기 확신이 없이 주식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내가 산 가격에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 멘탈이 흔들려요. 그 차트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아니면 이 떨어진 가격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횡보할 것 같고 불안합니다. 특히나 누구 말을 듣고 사는 주식이라면 더 불안하죠. 그래서 차트 보는 방법을 좀 더 익히시고 소액으로 하시면서 자기 확신이 좀 들면 그때 투자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매매 기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말할 건데요. 볼린저 밴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한 주식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와요. 언제가 그 기회인지도 좀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기업이 안정적인지, 성장성이 있는지, 어떤 섹터에 있는지, 이 기업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구글링에서 뭐 제가 오늘 말할 회사들 뭐 동아화성 전망, 동아화성 이슈, 동아화성 주가 뭐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하면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뉴스에 정말 답이 다 있습니다. 내가 본 주식 종목이 마음에 들면 차트가 마음에 들면 매수하기 전에 그 회사 관련 뉴스를 다 찾아보셔야 돼요. 다 얘기했네요. 목표 수익률, 자기 확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수익을 내서 매도를 했어요. 내가 산 종목을.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다시 한번 내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뭐가 나왔는지, 뭐가 튀어나왔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횡보를 지지지지지지 부진하게 계속 횡보하던 종목이 양봉을 그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추세 이탈로 횡보하다가 양봉을 빼면서 상승 반전하는 종목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날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완전 마탱에 간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되게 라이징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매일매일 종목 검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자라면 항상 같은 마인드로 같은 자세로 매매 루틴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 되게 좀 복잡한 설명 없이 오늘 제가 고른 종목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욕심이 너무 많았는지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 하나하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잠이 오시는 분은 주무시고 바쁘신 분들은 잠깐 정지해 두셨다가 꼭 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화화성인데요. 동화화성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이랑 어, 전기차랑 좀 전기차 섹터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이 종목이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건 추세 이탈 없이 추세 이탈을 하긴 했죠. 근데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나면 일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 하락은 너무나 당연한 하락이에요. 왜냐하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다가 현저하게 줄면서 조정받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그럼 매수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급등이 시작하기 전 첫점 또는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급등의 꼭지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였던 11,100원이죠. 여기에 절반 부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로 잡을게요. 여기가 끝점이에요. 또는 여기로 잡으면 요 정도가 절반 가격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오면 반등이 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봤던 종목들 80% 이상은 반등이 와요. 그리고 그 반등의 길이에 따라서 이 종목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죠.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 종목은 전 저점 여기까지 또는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반전을 하는 걸 확인한 후에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화화성이라는 종목은 내일 당장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8,000원, 8,080원, 뭐 7,980원, 8,100원 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으면 매수하시면 5%든 3%든 10%든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서울바이오시스 이 종목을 제가 고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예요. 이 주식은 신규 상장사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고 급락을 했다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역사적 신고가를 그린 다음에 조정 그리고 다시 올라오려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지 못하고 조정.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거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줬어요. 이러면은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요. 이러한 매물대, 이러한 매물대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급등을 하진 않을 겁니다. 급등을 하지 않고 쭉 우상향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일 바로 사시라는 건 아니고 관심 있게 보시다가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SE. GSE는 제가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 회사긴 한데
좀 추천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고,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은 회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회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GSE는 그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CNG 버스 충전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매출액이 계속 좋아지는 회사예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계속 매년 늘어나죠. 어, 재무제표를 잠깐 볼게요. 이거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하려면 재무제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2017년에 1085억, 2018년에 1330억, 2019년도에 1364억, 지금 2020년 3월 1분기 때 467억을 했어요. 전년 동기 8%, 10% 성장한 거죠.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1600억이 넘을 거고, 여기에서 10%를 8%를 더하면 얼마죠? 한 1370억. 적어도 어 작년보다 매출액이 늘 거고 영업이익도 늘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작년보다 많이 낮아요. 작년에 최고점이 2,475원이에요. 근데 지금 1,440원. 71%나 차이가 나요. 그쵸? 그리고 어 업앤다운이 심하진 않지만 이거는 전형적으로 추세 이탈 후에 조정받은 차트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었어요.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추세가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어 요때 한번 뚫어주려고 시도를 했다가 다시 조정,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양봉으로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 조정은 너무 당연합니다. 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전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요런 저점들이에요. 주식이 너무, 차트가 너무 더럽네요. 제가 다시 깔끔하게. 추세. 추세는 어떻게 잡냐면 저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전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게 상승 추세였어요. 상승 추세였는데 뭐 원래대로 패턴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6월 15일 요 즈음이 지수가 많이 내려갔던 저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려고 볼린저 밴드를 한번 뚫어줬다가 다시 조정받고 상승하고 다시 조정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에요. 매출액은 늘고 있고 작년보다 주가는 낮게 돼 있고 지금 조정이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이 아주 상승 각도가 크진 않겠지만 점점점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GSE를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SFA 보여드릴게요. SFA는 제가 지금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요날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한 3% 정도 보고 나온 주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판 이유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더 땡기는 종목이 있어서 이거를 익절을 하고 들어가면서 제가 떠난 주식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전형적인 매집 차트예요. 이거는 뭐 추세 이탈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이 라인이 상승 추세예요. 그런데 추세 이탈을 했어요. 6월 15일 지수가 떨어졌던 날이죠. 추세 이탈을 하고 저점을 낮추면서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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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또는 요 정도의 양봉이 나오면 왜 이러냐? 요런 양봉이 나오면서 원래 추세 고점까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매수하시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기억해 두세요. SF에는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다음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는 굉장히 핫한 주식이긴 하죠. 제가 요거를 요때쯤에 한번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큰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큰 수익은 아니죠. 큰 수익률을 내고 팔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때 이 가격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 회사는 매출액이 몇 조가 나는 회사예요. 몇 조, 6조, 7조 매출액이 나는 회사고 영업이익이 6천억, 8천억 이렇게 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2천원이었으니까 이때 시총이 얼마냐면 지금의 3분의 1 정도 되네요. 이때 시총이 5천억이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어, 1년만 벌면 이 회사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퍼가 1이 안 되는 시기였어요. 제가 그때 이 지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주 작은 금액만 투자를 했었는데 구매 확신이 있었다면 정말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샀을 겁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명확해요. 추세는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저점을 연결합니다.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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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그럼 이 정도 각도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때 잠깐 추세 이탈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추세 이탈을 했어요. 추세 이탈을 하고 나서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어디까지 했죠? 거의 전고점까지 회복을 했죠. 전고점까지 회복을 한 다음에 그 전에 보이던 형태의 횡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때도 횡보 구간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잡는다 그랬죠? 어, 상승하기 전, 상승 후,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정도 되겠네요. 차트는 과학입니다. 딱 오늘 종가가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두산인프라코는 7,200원, 7,250원 부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하거나 어, 양봉이 나올 겁니다. 양봉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측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예측하는 법을 들으시면 너무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저점을 그었죠, 저희가. 이건 추세 이탈로 볼 거니까 이렇게 그을게요.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8,000원 선까지는 다시 무조건 회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상승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추세 이탈을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언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 거냐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씩 넓어지고 있죠. 근데 이때는 추세 이탈이니까 빼볼게요. 그럼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보통 우리가 오거레일 한 우리가 느끼기로는 10일, 10일, 10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내일 일곱, 모레 여덟. 그러면 앞으로 이틀 또는 다음 주 월, 화 중에는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수 물가를 잡고 7,250원, 뭐 7,200원 또는 7,300원 또는 7,190원 매수가를 잡고 진입을 하시면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어떻게 제가 그거를 뭐 약속드릴 수 없지만 확률상 상승 확률이 높은 주식을 사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세아펜시. 이거는 상승 추세와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등을 했어요. 각도가 좀 달라졌죠? 근데 저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조정이 끝나간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건 하락이 너무 명백했죠. 이런 날 사시면 안 돼요. 이런 날도 사면 안 되고 이런 날도 사면 안 돼요. 이날 다 안 됩니다. 언제 매수하시냐면 이렇게 양봉을 확인한 다음에 관찰하시는 거예요. 추세를 이탈하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닿았네. 근데 계속 내려. 이거 너무 낙폭 과된 것 같은데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양봉이 나오고 그 양봉이 나온 금액들을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저점을 잡아볼게요. 너무 쉽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지점 4,300원. 그런데 4,300원보다 저점을 높였어요. 지금 얼마죠? 4,490원. 앞으로 이 4,490원을 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주식을 내가 성격이 급해서 내일 샀어요. 그러면 손절가 어디로 잡냐? 4,310원 잡으시면 됩니다. 4,31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4,300원 밑으로 좀 명확하게 내려간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겠죠. 내려가면서 다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탈 거니까.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어요. 저점을 다지는 기간이 길면 상승은 더 강하게 나옵니다. 다음 PCL. PCL은 키트 회사예요. 키트 회사인데 수젠텍, 뭐 랩지노믹스, 휴온스, 시젠 이런 종목들보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죠. 근데 이 회사를 탐방 갔다 온 제 지인이 있는데 영업이익 상승률이 그 어떤 회사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높진 않아요. 절대값이 시젠보다 높진 않아요. 그런데 이 영업이익 상승률이 정말 역대급이랍니다. 수만 퍼센트가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익이 나도 그 상승률이 많이 잡히겠죠. 한번 볼게요. 지금 2017년도 적자, 18년도 적자, 19년도 적자, 20년도 적자예요. 근데 2분기 때 수익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3분기 때도 수익이 많이 나오겠죠. 이미 이제 3분기 수익에 반영되는 구간이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 키트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 테마가 살아있는 섹터예요. 물론 PCL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서 PCL이라는 종목을 넣어봤고요. PCL의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오랜 조정을 받았어요. 다른 차트주들이 등락을 막 미친 듯이 할 때
추세를 이탈하고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키트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하한도 닫고 횡보하는 듯 싶더니 다시 하락, 닫고 반등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급락이 안 나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제 경험상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추매하세요. 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주식입니다. 다음 알리코제약. 알리코제약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제약회사고 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제가 메모장에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나는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저평가예요.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제약회사들은 즉 적자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초고평가예요.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제약회사들 뭐 알겠지만 제넥신 너무 많이 올랐죠. R&D 회사입니다. 근데 뭐 그런 회사들은 약이 통과돼서 시판되거나 기술 이전을 할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몇 천억에서 몇 조예요. 그래서 되게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정말 미친 듯이 오릅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조가 넘어가요. 말이 안 되죠.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는 회사들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이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고 성장하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짧지 않고 긴 양봉 음봉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하는 주식들은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NH투자증권. 미쳤죠. 너무 많이 떨어졌죠. 상승하다가 뭐 이렇게 그래도 되고 이렇게 그래도 돼요. 상승하다가 정말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금융주들 특징이 또 있죠. 저평가.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다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굉장히 고배당이고 영업이익이 잘 나는데 저평가예요. 근데 제가 금융회사를 소개시켜드리지 않고 은행주를 소개시켜드리지 않고 증권회사를 소개시켜드린 이유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자를 내지 못하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주변에 금융권에 계신 전무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역대 최악이라고. 그래서 저평가이고 실적이 좋지만 악재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악재가 크진 않을 거예요. 기업, 은행이 도산하거나 그 정도의 악재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이슈화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주는 제가 뺐고요. 증권주를 넣습니다. 근데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명확하게 조정을 받았고 회복하는 국면에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여기 보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요. 매도. 그러면서 볼리저 밴드 하한선을 타고 계속 내렸죠. 근데 여기 저점, 그리고 저점, 그 다음에 여기 저점. 자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의 간격이 좁아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락이 길어져도 그러니까 각도가 낮은 하락이 길어져도
볼린저 밴드는 음, 좁아져요. 그러니까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횡보라고 낮아지면서 횡보할 때도 좁아져요. 근데 이때는 의미가 없고요. 어, 주가가 횡보를 하는데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 이때는 일목균형표도 좁아지고 일목균형표도 밑으로 깔리게 되고 그물 차트도 되게 좁아지고 볼린저 밴드도 좁아지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양봉이 하나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상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의 여유가 있고 나는 어, 손해 보는 거 싫어. 확실한 게 좋아. 그러신 분들은 그런 차트를 찾아서 그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어, 손해 보지 않고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들 많이 보세요. 우리나라는 금융주가 어, 초저평가다. 초저평가에 있다. 은행도 저평가. 은행의 장점은 뭐예요? 고배당. 배당 엄청 많이 줍니다. 증권 저평가. 이 장점은 뭐냐면 개미 투자자들 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금이 늘었어요. 이 당연히 수수료 마진이 늘었겠죠. 볼 것도 없습니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증권에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상승이 보장된 종목군이니까 금융권에 투자하시는 거 좋습니다. 다음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추세 이탈, 조정. 조정을 상승 전환시키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꺾인 다음에 다시 상승할 때는 무조건 5,900원을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죠. 네, 반도체 장비 섹터예요. 어, 유망합니다. 동성와인텍. 동성와인텍은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요. 엄청난 하락이 있었는데 이 하락은 그 대우조선, 삼성중공업들의 수주 뉴스가 나면서 갑자기 관심을 많이 받게 됐죠. 그러면서 상승 추세보다 더 빠르게 회복했어요. 더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빠르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볼린저 밴드를 건드릴랑 말랑까지 내려갔다가 저점 그리고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을 했죠. 저점. 앞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전고점 코로나 이전까지 11,000원? 11,000원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종목으로 넣어드렸고요. 다음 티플렉스. 티플렉스의 차트는 세력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차트예요. 이렇게 좀 넌센스잖아요. 급등하고 조정 주고 급등하고 조정 주고 또 급등하고 조정 줬어요. 근데 이 주식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어, 조정받고 회복하고 조정받고 회복하고 조정받고 회복할 때마다 고점이 올라가요. 그리고 상승 시작점에서 조정 끝점, 조정 끝점, 조정 그래 여기가 조정 끝점이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끝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하는 주식이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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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을 잡으면 앞으로 한 6, 7일 정도 더 지나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런 거 어떻게 보장해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거는 무조건 어, 상승을 할 거고요. 이렇게 저점을 그었을 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죠. 저점을 그었을 때 이 조정이 끝나는 적이 어딘가, 거기가 어딘가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이 각도로 올라갔을 때 얼마쯤 갈까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충 그 예상가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50원씩 올라가니까 5,200원 정도 되겠네요. 5,200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에요.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 조정받고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위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조정을 호락호락하게 안 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집이 들어온 세력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반드시 슈팅이 나옵니다. 다음 미톤. 이건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주식이고, 이걸로 저도 수익을 많이 받고, 현재 저희 어머니는 보유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저평가된 게임 회사고요. 8월 중순에 자회사 미투젠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요. 미투젠의 시총이 모회사인 미투온보다 한 3배, 4배 가까이 평가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저평가라고 하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일밖에 없다. 거기다가 어제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윗꼬리를 달고 상승을 반납했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제 고점보다 높은 곳에서 장을 마감을 했어요. 비록 윗꼬리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이거는 2배, 14,000원, 15,000원까지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M게임. M게임도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것도 저평가 주식이에요. 저평가 주식.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진 회사고 어제 정말 많이 올라갔죠. 이것도 저희 어머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6,530원에 매도하셨어요. 6,530원. 그리고 나서 정말 미친 듯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종가에 매수를 하려다가 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 어, 상한선을 너무 깊이 뚫어져 가지고 지금 이 종가가 볼린저 밴드에 어, 걸쳐 있긴 하지만 좀 불안했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 상승이 나왔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그래서 어, 지금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앞으로 게임 섹터는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섹터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 때 B2C 형태의 기업 중에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했던 섹터는 게임 섹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시고 관심 있는 게임 회사가 있으면 어,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헨즈는 패스할게요. 모헨즈를 설명을 드릴까요? 모헨즈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TSE. TSE는 역사적 신고가 종목인데 역사적 신고가를 너무 당당하게 뚫었어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조정이 있었지만 이런 조정은 너무나 안타깝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정말 빠르게 상승을 했고 조정도 받지 않고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 여기 역사적 신고가였거든요. 역사적 신고가를 닫고 한 5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죠. 4거래일. 그리고 나서 긴 양봉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를 뚫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TSE를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올해 매출액이 2천억을 넘을 거예요. 올해 2천억 매출액 2천억이 넘을 거고 그 기업 성장률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 작년 19년도에 207억 이익을 냈고 작년 동기에 20억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1분기 때 20억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207억 흑자로 마감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2019년도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이익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1분기에도 이어져서 573억 매출액에 123억 영업이익을 냈어요. 이렇게만 보면 올해 400억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400억이면 시총이 2배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때 10,000원이었으니까 지금 35,000원이니까 3배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불안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돼요. 그다음 PSK. PSK도 되게 어메이징한 어, 수익률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되게 매출액도 크고 좋은 회사이고 여전히 더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관심을 못 받았던 이유가 이익률이 굉장히 낮았던 회사예요. 이익률이 뭐 7%, 뭐 다른 회사들은 20%, 30%씩 내는 장비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7%, 10%가 안 됐던 곳인데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늘었어요. 수익률이 20% 가까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뭐를 말씀드리냐? 이익률이 증가하면 기업의 멀티플이 올라가요. 이 기업의 그러니까 영업이익 곱하기 10, 영업이익 곱하기 뭐 8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을 잡는데 이익률이 증가하면 멀티플이 늘어납니다. 원래 8 줬던 기업은 10을 주고 원래 10 줬던 기업은 12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까지 늘어나면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어, 행태가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상승 국면에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영업이 꾸준히 증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DB하이텍. DB하이텍은 제가 오늘 매도를 했어요. 오늘 매도를 했는데 여전히 음,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뚫으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BNK 금융주죠. 여기는 비정상적으로 싸요. 비정상적으로 싼 회사고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상승 추세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특징 말씀드렸었잖아요. 퍼가 지금 3이 안 돼요.
1조 6천억짜리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5,900억, 7,400억, 8천억. 올해도 8천억이 넘겠죠. 영업이익을 7천억, 8천억씩 내는 회사인데 시총이 1조 6천억이에요.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목표 주가는 6,700원. 아직 한참 남았고요. 어,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저점을 여기 잡으시면 돼요. 여기, 여기. 그러면서 오늘 긴 양봉, 뭐 그렇게 길지 않죠. 3%니까. 근데 꽉 찬 긴 양봉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를 뚫어줬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우상향 할 건지는 조금 불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왜 안 돼? 잠시만요. 아, 맞다. 이렇게 해야죠. 일목균형표가 보시면 구름대가 아직 위에 있어요. 이 구름대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대 위에서 볼린저 밴드를 상한선을 뚫어주더라도 이 구름대 위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구름대 위로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켜주는 거를 확인하신 후에 매수하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좀, 나 밑에서부터 먹고 싶어.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어. 그러신 분은 사셔도 돼요. 워낙 저평가 주식이기 때문에 사셔도 됩니다. SJ그룹, SJ그룹. 차트를 원래 들어갈게요. 회사의 영업이익, 매출액이 굉장히 좋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매출액이 매년 20% 이상 증가해요. 452억 했던 회사가 686억, 1090억. 올해도 1000억이 넘을 거예요. 그 영업이익도 작년과 음, 비슷하거나 훨씬 초과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주가는 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추세입니다. 또는 이게 추세예요. 이렇게 이 두 번째 거로 추세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이 부분도 조정이에요. 이 부분도 조정. 강한 상승 그리고 조정.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이탈했어요. 이거는 세력이 없으면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비상식적인 차트거든요. 지금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뚫었고 그 다음에 개파락했다가 양봉이 나왔고요. 다시 음봉, 다시 개파락했다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저점을 16,000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6,000 저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손절가는 요 정도 15,900원. 근데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집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때도 매집이 엄청 강했죠. 그럼 이거는 이게 이 종목은 SJ그룹은 양봉이 나오면 단기간에 어디까지 올 거냐? 그걸 어떻게 예측하냐면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한 지점의 가운데를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 그러면 이거의 가운데는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날 종가, 요날 종가 21,000원, 21,000원까지는 빠르게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물대를 한번 볼게요. 목이 아프네요. 음,
음, 이 부분에 매물대가 약해요. 매물이 이 여기에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음, 어, 이 지점에서 한번 꼬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결국엔 이것도 회복을 하고 강하게 2만 1,000원, 2만 2천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SJ 그룹을 넣어놨고요. 어,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남아토건. 남아토건은 정시 테마주예요. 정시 테마주입니다. 이낙연 정시 테마주인데 이걸 넣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타고 오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지만 지켜보시란 얘기예요. 지켜보시다가 횡보하는 것 같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 어, 보시면 음, 2019년 11월부터 거래량이 엄청 늘었어요. 이 평균 거래량의 증가는 종목의 주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조정이었던 거고 이 평균 거래 증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 전에 비해서 이낙연 음, 정치 테마주를 묶이면서 평균 거래량이 엄청 증가했어요. 이 평균 거래량의 증가는 주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어, 전 정치 테마주를 매수하지 않지만 음, 정치 테마주로 큰 돈을 벌어보고자 하시는 분은 어,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려신용정보. 자,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추세 이탈, 조정, 저점 확인, 저점 확인, 저점 확인. 그리고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추세 이탈한 다음에 저점을 확인하고 나오는 양봉. 거기다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도 뚫었어요. 이건 뭐다? 추세 전환이다. 그런데 이거 다음날 바로 시가에 사실 필요도 없어요. 내일 한번 보세요. 내일 한번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 괜찮겠다. 사십시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온다? 꺾이기 전까지는 물론 무조건 올라옵니다. 6,400원. 6,400원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이익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음, 매출액 23% 증가, 영업이익이 8.1% 증가, 당기순이익이 14.4% 증가. 네, 이것만 봐도 작년보다 주가가 높아야 됩니다. 지금 네, 작년보다 무조건 주가가 높아야 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이렇게 엄청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후에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정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6,400원 이상을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대원전선 볼게요. 대원전선 또한 추세 이탈 후 조정. 그다음에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던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서 횡보를 하면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어주면서 주가가 나왔어요. 거기다 거래량도 실렸죠. 대원전선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 4천억씩 나는데 수익이 10억, 4,200억, 43억, 4천억, 10억. 아, 이건 좀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아,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대원전선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네요. 어, 2022년까지 연간 200만 달러 규모의 빌딩 와이어 납품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어, 아마 그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2월 달에 나온 주식이긴 하지만 워낙 뭐 관심을 못 받았던 주식일 수 있어요. 어쨌든 미중 무역 수혜주로 엮일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를 이탈한 주식들은 이 추세를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 추세를 따라가도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역사적 신고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매물대가 많고 쉽게 올라가진 않겠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매물대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윗꼬리를 그리면서 여기도 윗꼬리를 그렸죠. 윗꼬리를 그리면서 조정을 받다가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원전선 유심히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차트는 과학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카이노스 매드라는 주식입니다. 종목입니다. 제가 카이노스 매드는 2번 정도 투자를 해서 2번 다 2승을 한 주식이에요. 종목이에요. 이거는 대기 매물 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이어가면 나와요. 자, 나오죠.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내가 놓쳤던 종목이지만 아주 심플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목 너무 성급하게 추격 매수, 내동 매매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인생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